그 당시는 나갈 사람은 많고 배는 없고 하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만 몇 명 타갖고 이렇게 빠져나간 거지. 그 뒤로는 소식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지나서 형제들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살아있다면 꼭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쪼록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합니다. 동생들아 보고 싶다. 꼭 만나자. 네,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단체 상봉이 이제 잠시 뒤면 시작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산가족 가운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동생을 반세기 만에 만났고 또 두고 온 어머님은 끝내 만나지를 못한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 협회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심 회장님의 그 사연 이야기는 심 회장님의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어리실 때 그 모습인 것 같던데요. 제가 아까 사진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42년에 찍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누구신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 가운데 앉은 분이 저희 할머니고, 할머님이요. 뒤에 그 남자분이 두루마기 입는데 저희 아버지고, 예. 그 왼쪽에 어머니고, 그 나이 조금 더 우위가 접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심 회장이군요. 그 옆에가 남동생입니다. 동생분 성함이 심학섭. 심학섭. 몇 살 네. 차이? 3살 차이입니다. 3살 차이면 네. 아주 친하게 뭐 같이 뛰노신 사이겠군요. 그렇죠. 네. 네. 저 밑에 네.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때는 네. 아마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 같습니다. 여동생하고 몇 살 차이?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예. 그러니까 저게 1942년 사진이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을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예. 다음 사진이 6년 뒤의 사진입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왜 아버님은 왜 안 계신가요? 저 때는 저희 아버님이 그 해방된 다음에 네. 38선 넘어서 저희 아버님이 먼저 남쪽에 나오시고 예. 저게 그 여동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아이가 그게 아까 사진에 없었는데 이게 제 예. 여동생입니다. 태어났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고 가운데 앉은 게 제 남동생 또 이쪽에 어머니입니다. 예. 남동생 3살 아래 남동생 심학섭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께서 지금 그 81살 연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34년생입니다. 네. 이 동생 학섭 선생님께서는 지금 3살 차이니까 37년생. 78세가 네, 되셨겠군요. 네. 자, 저 때 아버님이 안 계셨던 것은 자, 사진 다시 보여주시고요. 아버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버님이 그 조선일보 기자하셨고 그래서 그쪽에서 반동 분자로 찍혔었다면서요? 그 해방되고 네. 그 북한에 그 소련군이 진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옛날에서 인텔이 그 다음에 좀 그 지주 이런 사람들은 탄압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그 정권이 있었는데 그 전부 탄압 심하고 또 몰수당하고 예. 그래서 저희 부친이 해방된 다음에 먼저 나오셨습니다. 예. 남쪽으로. 예. 그리고 1년 후에 나오신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네, 네. 아마 어머니인데 절 남쪽에 보내라 이런 편지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해에 제가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할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예, 예.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에 엎드려 울면서 예, 예. 이 강토에 언제 이런 비극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강토란 얘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생하게 그때 저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인텔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를 남쪽에 보내면서 마지막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인데 고하는 그런 묘소 참배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저희가 그 속보를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은 그게 답니다. 조이팔의 사촌 동생으로 추정되는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그 소식만 일부로 들어와 있고요. 사촌 동생인지 조카인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고요.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어떻게 발견됐는지 뭐 자세한 경위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지면은 계속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래서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월남을 하셨고, 그리고 48년도에 저 사진 찍은 직후에 어머님하고 저 여동생하고 같이 월남을 하셨다가, 예. 그래서 어머님하고 여동생은 같이 남쪽에 모이셨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또 다시 헤어지시게 된 겁니까?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예, 예. 어머니는 저를 갖다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예. 제가 와서 3일 만에 중학교 모자 썼어요. 예. 저희 부친이 그때 지방의 신문사 편집국장 하시고 아버님께서요.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사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3일 만에 제가 교복 입고 예.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문 앞에 나섰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고요. 예.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 어머니가 왜 여동생하고 들어갔는가 하면은 북한에 남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이 38선이 언제고 없어지고 남북한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3년 뒤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영 이별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그 이별한 뒤에 3년 뒤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4년 되겠네요. 중학교 입학할 때가 1학년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 전쟁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곧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님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군요. 그때는 그 남북한이 편지 왕래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지금 판문점이 아니고 네. 개성에서 미 군정하고 소련 군정이 들었을 때 예. 우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편지 왕래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남북한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편지 왕래 됐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졸업한 해가 전쟁 나던 해인데 그때의 5월 16일 날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그 졸업할 때 제가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서 상 받은 걸 북한에 보냈더니 6월 25일 날 한 달 후에 전쟁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동생을 만나봤더니 어머니가 그 사진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전쟁 난다는 걸 생각 못했죠. 예. 그래서 헤어지신 어머님을 평생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참 그 심정이 잘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이산 가족들의 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도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이 있지만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90세에 넘은 분들은 북한에 처자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북한의 가족 소식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 소식도 모르고 어머니가 딸 소식도 모르고 이런 세월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요. 네. 이 비극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떨 때 제일 어머님이 그리우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요. 네? 어떨 때 제일 어머님이 그리우시던가요? 제일 그리울 때가 명절 때. 명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그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예. 또 설 때에는 지금 고속도로 미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텔레비 화면에 고속도로 장면 나오는 거 보면 화면 돌립니다. 예. 남들은 다 고향 가는데 저희 이산 가족들은 갈 데 없고 예. 먼 북녘 하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이산 가족들이 다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그 위에 그 어머님의 영상이 이렇게 오버랩이 그렇죠. 결혼할 때 예. 제가 결혼식 마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예. 결혼식 할 때 그때의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식장에 나오면서 그 신랑이란 사람이 그냥 눈물 범벅이 되니까 제 친구들은 다 이해해요. 근데 그 아버지나 또 여기 어머니, 여기도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가정적으로 많이 생겼죠. 네. 결국 그 어머님은 못 만나신 거죠, 그 이후로요?
그렇습니다. 전쟁 난 이후에 제가 학생 때 네. 국군이 38 낙동강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학도병 모집이 있었어요. 네.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때 어린 나이에 학도병 지원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그 국군에 참전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는 고향에 가서 그건 낙동강 전투 말고 국군이 우리가 북진한 다음에 제가 피랑 갔다가 제 강원도 강릉에 있었습니다. 네. 강릉에 있었더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전사했더라고요. 예. 학도병으로. 예. 그래서 나도 이게 전쟁 들어가야 되겠다. 학도병 들어갔는데 그때의 마음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또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만나야 되겠다. 예. 동생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반반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학도병에 지원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제 그 북계에 있는 어릴 적 같이 뛰어놀았던 동생분한테 편지를 받게 되셨는데, 그게 참 우연한 기회인데 예. 저희 선배분이 미국에 거주한 분이 있어요. 네, 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북한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편지에 옛날 조선일보 기자든 누구누구 아들 찾는다. 네, 딱 네. 두 줄이에요. 예. 그 봉투를 보니까 처음에 이게 뭐 사기꾼 아닌가 했는데 예. 봉투를 보니까 북한 우표가 맞고 또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하나 쓰라. 가족 사진하고. 예. 그 전 전쟁 때에는 동생이 죽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머니인데 편지 썼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편지가 왔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예. 동생이 살아서 편지 왔더라고요. 자, 그 편지 좀 보여주시죠. 편지, 저게 북한에서 처음 받은 제 편지입니다. 네. 처음 편지인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제 편지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뇌혈도 쓰러져서 3일 만에 다시 정신 차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섭이가 보고 싶구나 하고 좀 더 쓴 게 있어요. 네, 저기 근데 편지를 1967년 보면은 6월 21일 예, 뇌출혈로 지금의 집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잘 보이네요. 3일째 되던 날 의식을 회복하고 구섭이를 보고 싶구나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더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군요. 저 편지 보면 말이죠.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예. 얼룩이 예, 졌어요. 종이 있군요. 얼룩이 졌는데 아마 제 동생이 저걸 쓰면서 아마 눈물 흘린 것 같아요. 동생분이 그래서 거군요. 제가 저 편지를 받고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오늘 저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 이분들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이런 비극이 그 현장에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1세들이 못 나오고 2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또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아마 그래서 저 현장에 눈물바다가 됐는 게 그것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서 몇 해가 지나서 이 동생 어릴 적 뛰놀던 동생을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94년도에. 모든 이산가족 다 마찬가지죠. 네. 지금 12만 9천 명에 저 6만 5천 명 살아 계시는데 90대 이상 분도 많고 또 제 동생 만난 사진 나오는데 제가 그때 동생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국교가 되기 전에 중국의 그 교수를 알게 됐어요. 이분 통해 가지고 내 동생을 한번 초청해 달라 했더니 1년 반 만에 그 중국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날 어떻게 전화 왔는데 중국의 교수가 한마디가 지금 동생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요? 했더니 전화 바꾸겠습니다. 이래서 전화 딱 바꿨는데 제가 누굽니다. 그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얘기 못했습니다. 숨이 확 막혀요. 동생분하고 처음 목소리 듣는 순간에. 나 누구냐 하다가 이제 그 얘기 저 누굽니다. 형님 누구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전화통 그냥 놨어요. 놓고 그때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이 수건 갖다 주더라고요. 그 눈물 닦기. 아마 한 5분 10분 그 전화 끊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야, 내가 간다. 예. 너 만나러 간다.
이게 그때는 중국에 그 우리가 마음대로 못 댕기기 때문에 예. 비자가 한 보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연길에 하루 만에 가지 2시간이면 가지만은 베이징에 하루가 자고 그 다음 날에 베이징에서 엔지에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부릉부릉 하는 옛날 비행기 그거 타고 갔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47년 만에 남동생 만났습니다. 아까 그 사진 나오네요. 그 중국 공화에서 저 사진입니다. 그 나와서 편지 왕래했기 때문에 동생 사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얘구나 하는데 만일에 서로 편지 왕래가 안 했으면은 네. 못 알아보. 길가에서 만나서 주먹 쥐고 싸워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가슴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게 이산가족들 많은 이산가족들 아마 그런 아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어릴 적 함께 놓으셨던 그 기억이 그래도 그 순간에 다 살아나시던가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어릴 때 동심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도 제일 보고 싶은 게 제 동생을 만났으니 그러지 난 여동생 10살 아래 그 여동생. 참 보고 싶습니다. 예. 만나고 싶습니다. 그 여동생은 성함이 심계숙 지금도 북에 잘 계시답니까? 편지 왕래합니다. 편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이산가족들 특히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은 말이죠. 예. 남북 간의 합의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예. 이런 분들은 편지 왕래 됩니다. 예. 저희가 우리 협회에서 이산가족들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 편지로 보내주고 네. 또 북한의 가족인데 물건도 보내주는데 예, 예. 가는 데는 한 달 반, 이거 중국 동해에서 보내고 또 북한에서 답장 오는데 한 달 반, 약 3개월 걸리는데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협회에서 이 5도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뭐 전단지도 뿌립니다만은 저희가 협회가 아주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3대 일간지 이런 데 광고를 크게 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북 5도 신문 이런 데 광고 내는데 모르는데 이런 교회에 이번에 갔다 온 분들 이번에 만나온 분들 90명, 97명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북한의 주소를 가져와서 네. 저희한테 연락하면은 저희가 북한의 가족인데 물건도 보내줄 수 있고 예. 또 편지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교회에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선친께서는 그러니까 북에 두고 온 부인 그리고 아들 딸 네. 다 못 보시고 그렇죠. 돌아가신 제가 제 동생 남동생 만날 때 네. 그때 저희 부친이 건강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존에 계셨군요. 그때는 그 살아계셨죠. 예. 그래서 저희 부친이 20분짜리 녹음 테이프 해줬어. 예. 동생인데 북한에 작은 아들 딸인데 보내는 그 녹음 테이프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 호텔에서 동생하고 여행하면서 나중에 그 녹음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갖다가 제 동생은 참 기억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예. 근데 그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그냥 엎드려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고. 근데 저희 부친이 제 동생인데 여동생 두 동생인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너희들은 한 필줄 타고난 형제들이다. 너희들은 북한하고 남쪽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너는 너희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라. 예. 이런 얘기 남겼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체제하에서는 그래서 저희 동생은 훈장도 받고 훈장도 자주못 몇 개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부친이 한 말씀은 그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훌륭한 너희 나라에 필요한 사람 돼야 나름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자식을 아끼는 말씀 마음이시죠.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님께서도 평생 그 아들, 딸 또 부인이 그리우셨을 것이며 그 동생들은 또 아버지가 얼마나 평생 그리웠을까. 이 이산가족들 말이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산가족들이 지금 90세 이상 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말이죠. 이제 눈물이 말랐습니다. 네. 눈물샘이 마르고 피눈물샘도 전 다 말랐어요. 예. 이젠 여생 얼마 남지 않는데 이런 걸 우리 정부가 말이죠. 지금 100명씩 만난다는 거
제가 이런 건 하나의 정치적인 그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 20년 전에 100명씩 만난 이런 방법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10년 지나면 20년 됐으면 이젠 좀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100명씩 이번 90명 가지 않습니까? 90명. 그럼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요즘에 43시간 동안 뭐 회담했다는데 다음 회담 때에는 80시간, 100시간 하더라도 이산가족들을 서로 생사 확인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걸 제도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100명씩이 무슨 소리, 이게 참 이산가족들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예. 뭐 우리 쪽에서는 대규모로 하고 싶어 하지만 북쪽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그건 우리 역대 정권들이 정권 집권자들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잘 하시는데 이 북한에 지금 이 100명씩 만나는 거 이거 저희의 그쪽 실정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그 실정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100명씩 만나는 것도 아주 거기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산가족들은 생사 확인하는데 우리 민간단체한테 통일없어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본인인데. 예, 그리고 예. 만날 때에는 상봉 지원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럼 100명씩 10배이면 2천만 원.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이거를 이산가족 찾는데 그쪽에 어떤 그 전략적인 문제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해서 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 합니다만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산가족의 이 눈물을 좀 흘리지 않게 예. 하늘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들 단체 상봉이 예정대로 오후 3시 평양시각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후 3시고요. 우리한테는 오후 3시 30분 예정돼 있던 대로 조금 전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우선 김세호 기자를 연결해서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오시고요. 네, 정치부입니다. 네, 단체 상봉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조금 전 예정대로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위원회소에서 단체 상봉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체 상봉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60여 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은 지난 혈육의 정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얘기꽃을 피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상봉을 마친 남북 가족들은 저녁 7시 반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이어갑니다. 2박 3일 동안 남북 이산가족들은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앞서 우리 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전 9시 반쯤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해 버스 33대에 나눠 타고 북으로 출발했습니다. 남측 가족들 가운데 2명의 건강 상태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77살 김수탁 할머니와 83살 염진네 할머니가 천식과 디스크 증세로 구급차를 타고 따로 CIQ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상봉에는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진 20명과 구급차 5대가 동행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내일은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단체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상봉단에 포함되어 있는 박봉남 씨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분은 5살 때 부모 형제를 다 헤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생사를 몰랐고 이번에 생사를 확인한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는 선생님 사연을 이렇게 듣고 나서 5살 때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다 헤어지고서 그동안 참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떤 심정이셨을까가 제일 먼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5, 6살 때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오빠들하고 남동생 하나 하고요. 북으로 살러 갔어요. 원산이라는 데를. 예. 살러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때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들어갈 테니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갔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오빠 동생들 데리고. 예. 그래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6.25가 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도 못하고 저하고 이제 고모 한 분하고 4사람이 남쪽에서 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그동안은 그 생사도 확인을 못 하셨다면서 이번에 아셨다면서요? 못했지요.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못 보게 됐네요. 예. 뭐 형제는요. 이미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셨다면서요. 뭐 소식을 듣- 생사. 예?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 그래서 생사 확인해가지고 통보가 왔는데 다 사망했대요. 그래.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슬프고 막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래도 만난다는 생각 가졌는데 통보가 왔을 때는 너무 진짜 죽을 지경으로 너무 서러웠습니다. 예. 65년 동안 그 가족들만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예, 그리워하시면서 참고 견디셨을 텐데요. 이산가족 신청해 놓고는 뭐 안 되니까 예.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저 통일만 빨리 되라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왔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서러워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 가서 누구를 만나시는 겁니까? 어떤 가족들을요? 아마 행사할 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박인철이가 50살이고요. 박인수가 48세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조카가 될런지 예. 또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이라서 삼촌이 될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를 비해서는 저한테 조카뻘 되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예. 확실하게. 만나시면 그리고 제일 먼저 부모님 그 소식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부터 물으시겠군요. 그렇지요. 만나고 살았느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네. 예, 지금 뭐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그 뭐 심정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 민족들 모두가 아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서 만나셨으면 예.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게 들으셨고요. 됐을 때는 아주 너무 좋았는데 예. 통보받고서는 이렇게 간다는 게 자꾸 눈물만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얼른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형제다라고 말씀하셨던 아까 그 심구섭 회장님의 아버님의 말씀, 이것이 다 우리 민족에 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고 우리 민족의 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그래도 잘 다녀오시고요. 예. 예, 피부치들이니까요. 그래도 만나서 반갑게 해우하시고 또 부모님 소식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산가족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구섭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